최평만의 세상 읽기. 우리 박 교수님 아무래도 좀 보완하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양국 정부의 이런 위안부 문제, 뭐 황제 동원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양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인상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피해자나 지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되도록 수용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한 게 양국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 공식 사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보상, 이 세 가지가 세트가 돼야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사실은 사사회안도 그런 것을 담은 거고 2015년 합의도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양기호 교수님께서 이 2015년 합의를 보고 피해자 배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47명 중에서 34명, 70%가 되는 분들이 보상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물론 일부는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70%라는 부분을 수용한 거는 사상을 해버리고 11명이 반대했으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분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피해자 일부 중심주의, 피해자 단체, 지원단체 중심주의 아니냐라고까지 그 비판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일본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전부 다 이 국민 정서를 먼저 다 생각합니다. 이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까? 근데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우리는 반일이 70%예요. 뭐 안 물어봐도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어떤 이슈를 해도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시하면은 일본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니면 문제를 그냥 놔둘 건가? 그 선택에 있는 건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충분히 맞들지 못 안 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 2015년만 봐도 그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던 걸 다 거의 수용한 내용이거든요. 총리가 다시 일본을 대표하는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다시 했고, 그 다음에 그 일본 정부의 그 돈만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조치거든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 포켓머니 꺼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의 일부를 졌다는 것을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는 제일 2015년 합의에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원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막판에 가가지고 이게 불가역적인 그 해결이라고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맨 처음부터 우리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상은 한국이 하고 사죄나 법적 책임은 일본이 진다라고 하는 도덕적 위에 선 것이 계속 경제적 보상이라는 거에 중심이 맞춰지면서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돈 달려고 마치 자꾸 사죄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우리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70%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완전히 다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건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에서 70%가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돈을 받았다는 것하고 일본 정부 사죄를 진심으로 받았다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사실 아시아 여성기금도 실패했는데 그때 한국 정부가 반대했던 것은 돈으로 일본 측에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건 뭐 일관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15년 합의에 우리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일본 정부는 전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합의 이전 이후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거죠. 우리가 유치해서 아베 수상이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내고 하는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유치한 거죠. 근데 유치하는 대신에 저쪽에 준 것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약간 균형이 흐트러진,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저는 매우 어려웠다고 봅니다. 또 외교적인 교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피해자들이 내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합으로 화해치유재단에서 돈을 받은 분하고 받지 않은 분하고 또 갈라졌어요. 이제는 더 와가지고 피해자고 또 피해자 지원단체하고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협정을 일본은 전제로 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로도 아베 수상은 피해자들에게 편지 쓸 마음이 있냐고 하니까 2010년 10월 3일 국회 답변에서 탈 것만큼도 없다라는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도저히 국민들이 진정성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또는 외교적인 교섭을 해서 해결한다, 끝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봐도 또는 한일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꼭 씹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100% 거기에 수긍을 하는데 그럼 질문을 아까도 다시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는 2011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부작위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협상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런 파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정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제2의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방법을 왜 다른 정권은 안 썼는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는다는 게 역대 정부였어요.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새 정부만이 사실은 국민의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 한 것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두 번째 김대중 정권의 문화개방, 세 번째가 저는 박근혜 정부의 합의라고 봅니다. 다른 국민들이 비판할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합의를 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럼 아니 그것은 좀 말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합의의 취지라는 것은 정부 간 관계로서는 두 번 다시 이 위안부 문제를 외교 정점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2015년 12월에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정말 국가 간 교섭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이나 이것을 한일 외교 간의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 지금까지 3년 뭐 수개월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8월 14일 날 위안부 기림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정말 피해자고 살아있는 증인이죠. 그분이 몇 차례나 청와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만나고 피해자를 정말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이 2015년 12월의 주요 내용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의 기금이라는 것은 그걸 위해 쓰인 거거든요. 그게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 지금 와서 정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 신규성 교수님 말씀도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가는데 분명히 해야 할 게 뭐냐면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저것도 안 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그 상태를 해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나온 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합의 자체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었냐 하는 것은 외교 현안으로 종결지었다는 것이지 이게 역사 문제로서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건 뭐냐면 역사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하고 외교 현안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합의라는 건 후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갔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보기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들어간 이유가 양국 정부 레벨에서는 끝이 나야지 외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합의를 해놓고 또다시 그게 계속된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정부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험 문제는 남아있고 그리고 이건 외교 합의였기 때문에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 이 도덕적 우위에서 해결하겠다는 그 정신에 따라서 보충을 하겠다는 그걸 메워나가겠다는 그러한 이 좀 뭐라 그래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저는 외교 현안으로서는 2015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것이고 그것이 한일 관계를 좀 더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70% 반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외교 현안으로도 그대로 남아있고 역사 문제로도 남아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엄밀히 따지자면 헌법재판소 판결도 불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양 교수님은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58억 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 이행이 덜 된 부분을 보충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구 미제로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46명 그 합의 당시에 46명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분이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마저 돌아가시면은 결국은 완전히 피해자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합의 자체가 불충분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는 한일 양국 정도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앞으로 좀 논의를 전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 교수님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과연 지금 현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인 쟁점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지만 국제사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라든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같은 데서는 계속 한국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 포함해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기리밀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이 한 57억 원 정도 있고 우리 정부가 이제 100억 원은 각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돈. 157억 원이 있습니다. 157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 수많은 일본 측하고 빈도 높은 그런 그 교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은 아베 수상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유엔 총회가 가지고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공헌을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정신에 맞게 우리가 지금 100억 원을 냈고 일본도 56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같이 모은 돈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전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에 펀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수차례 일본 측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 업무는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 뭐 사망자든 유족이든 간에 전부 다 받았거든요.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더 이상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2018년 11월에 해산이 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점은 조금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 박사님 좀 설명.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재단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제 저는 뭐냐면 그 이제 합의가 일어난 이후에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대로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털끝만큼 이런 이제 발언도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화해치유재단을 딱 해산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한 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 때는 양국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산을 한 거기 때문에 공이 우리 쪽에 지금 넘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을 일본 측에 넘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점을 좀 우리 정부가 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지금 그 재단에서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산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실제 서류를 접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그냥 종료가 되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유족들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됐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종결한다라는 걸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에서 한 10억엔에 참 우리는 기분 나쁘다. 왜 도덕적으로 왜 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100억 가지고 나머지를 지급을 하면 됩니다. 또한 그 지금 한일회 간의 협의 내용에는 치유금만 지급하는 것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금 지급은 그게 일부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념사업이에요. 여러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이 전시 성폭행, 성폭력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스탠스도 가져가지 못하죠. 기린비를 만들고 이용사할머니를 초청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일본 정부에서 우리한테 걸고 넘어지는 건 그냥 해산시켰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유엔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157억이 있던 1,500억이 있던지 간에 이거는 있지만 쓸 수도 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갖는 그 피해자와 유족사에 관한 상실감 이런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럼 앞으로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사용하려면 앞에 있었던 그 10억엔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대해서 뭐 기념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뭐 역사관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156억이든 157억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없는 돈. 그래서 의미가 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정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간 뭐냐면 최근 뭐 윤미향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의기억연대 그 전신 정대협의 그 해계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서 그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연구와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제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상당 부분의 연구는 일본인 학자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교육하는 것도 보면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림 내지는 기념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양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건 뭐냐면 그렇게 뭐 돈을 뭉뚱그려서 뭐 어떤 전시 성폭력에 돈을 주고 그걸로 원샷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대로 이 기념, 교육, 연구 이런 저는 이 역사 문제로서의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협력의 추가 협력 그 스킴을 만든다면 그러면은 이 원래 합의 취지도 살리고 또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그 개선 분위기도 조성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신 교수님